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전승팀이죠, 샌프란시스코 49ers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강한 팀이자 지난주 게임에서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게임을 한번 더 펼치면서 쿠팡플레이에서 다시 보기를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오늘 영상에서는 49ers, 특히나 49ers의 공격력이 왜 이렇게 강한가, 그 감독인 카일 셔너헨에 대해 좀 이야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49ers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감독인 카일 셔너헨에 대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슈퍼볼 우승 감독인 아버지 마이크 셔너헨의 영향을 받은 강력한 러싱 전술에 여러 요인들을 섞어 넣으면서 현재 NFL 공격 부문에서 가장 창의적인 감독 중 하나이자 그의 제자들이 온 리그에 다 퍼져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감독인데, 그가 이룬 업적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느 팀에 부임해서든 굉장히 여러 부문에서 개선된 지표들을 항상 보여왔고, 심지어 49ers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는 팀을 슈퍼볼에만 진출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6년 동안의 컨퍼런스 챔피언십, 즉 4강에 2번, 슈퍼볼에 1번, 즉 결승 1번을 가고 공격적으로도 리그 탑10 안에 들 시즌을 3시즌이나 만들어내는 등 여러모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리그의 최우수 티어 감독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특징을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각 포메이션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의 친아버지이자 전술적 멘토인 마이크 셔너헨이 아웃사이드 존 러싱이라는 NFL의 충격에 빠뜨린 전술의 아버지 중 하나라고 불린 그 영향 때문이지, 카일 셔너헨은 언제나 러닝 게임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전술적인 강점이 러싱에서 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상대가 러싱 할 테면 해봐 라는 마인드로 나오면 죽을 때까지 해줄게 라는 마인드를 할 정도로 언제나 러싱 공격에 참 진심이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로 인해 카일 셔너헨을 상징하는 타이트 포메이션, 즉 선수들을 굉장히 내각에 집중되게 뭉치는 포메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편의상 이 포메이션을 내각 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내각에 다다다다다 뭉치게 배치를 하면서 여러 효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러닝 루트를 블로킹해줄 다수의 선수가 근처에 포진을 하면서 이 뭉친 포메이션에서는 달리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스피드보다는 파워가 중요시되는 등 러닝에 매우 유리한 형태의 포메이션이긴 합니다. 그 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맨마킹이 강제가 되는데요. 선수들이 모두 한가운데에 뭉쳐있기 때문에 그 공격진을 상대하는 이선 수비들이 최외곽 지역을 수비를 하다가 상대가 내각 러싱을 하게 되면 그 수비는 그 플레이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비 코치 입장에서는 맨마킹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늘어난 공간인데요. 선수들을 고루고루 펴놓게 되면 한 명 한 명에게 공간이 많이 나는 건 사실이고, 뭉치면 공간이 비좁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역발상으로 좀 셔너헨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뭉쳐있는 선수들 중 대부분은 내각 블로킹이나 단거리를 선택하고 한두 명 정도만 공간으로 튀어나간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수비가 이 타이트한, 즉 내각 포메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껏 내각으로 몰렸다는 걸 생각하면 이 키플레이어가 되는 한두 명의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간이 더 나게 되기도 하죠. 두 번째로 카일 셔너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하는 거는 동일 포지션에서의 전술적 다양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을 내각에 꽉꽉 뭉쳐놓게 참 진영을 잘 짜는 셔너헨인데, 셔너헨의 옛날 초창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감독이 다닌 코치 시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부터 한 포메이션에서 나오는 다양한 전술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는 인터뷰가 많습니다. 본인의 아버지인 마이크 셔너헨 자체가 강력한 아웃사이드 러싱과 거기서 나오는 붐레그 전술로 이 이지선다로 리그에 충격을 줬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브이로그1 시절부터 하나의 포메이션을 그려놓고 거기에 초록색 펜으로 1전술 그려놓고 그 전술이 카운터를 맞으면 그 카운터에 대한 카운터를 또 파란 펜으로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전술을 빨간색으로
50% 이런 식으로 한 포메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전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본능적인 감에 따라 매번 새로운 포메이션과 전술을 구상하고 결정할 때 안 그래도 셰너엔 특유의 내각 포메이션,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맨마킹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상대 수비의 뭐 배치라든가 포메이션이라든가 전술 자체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 내각 안에서의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포메이션으로 상대의 수비가 어떻게 대응을 한가, 그것에 따라서 그거의 대응책식으로 나름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맞춤 전술들을 계속 고안해냈던 거예요.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모션과 시프트입니다. 셰너엔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같은 포메이션에서 선수들이 어떤 루트를 밟냐,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냐, 이런 식으로 루트를 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선수를 A라는 포메이션으로 유지를 시켰다가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서 전술적인 다양성을 훨씬 더 한 단계 더 끌고 나간 거예요. 오른쪽에 있던 선수를 왼쪽으로 옮기거나 뭐 왼쪽에 있던 선수 오른쪽으로 옮기고 러닝백에 있던 선수를 리시버로 옮기는 등 한 단계 더 복잡성을 업그레이드하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 와, 얘는 도대체 뭐 할까라는 정말 그 혼란을 훨씬 더 가중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그에 말씀드린 아주 간략적인 전술적인 특징들과 여러 49ers 선수들의 장점, 캐치를 받은 후 달려나가는 엄청난 양능력이라든가 러닝과 패싱 양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라든가 브락 퍼디라는 쿼터백의 빠른 판단력과 합쳐지면서 지금 23 시즌 기준 현재 거의 막을 수 없는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49ers 이번 시즌 게임들을 몇 번 좀 보면 이해가 조금 더 될 거예요. 일단 카일 셰너엔이 러닝 전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러닝 전술 먼저 한번 보죠. 아주 심플한 플레이입니다. 정상급 러닝백인 크리스찬 맥캐프리가 오른쪽으로 횡이동을, 즉 모션을 하면서 공을 토스받고 그 운동 능력으로 수비를 점프해버리고는 그대로 우측 피트를 질주해서 터치다운을 만드는 전술인데요. 여러 잔 정도의 그 디테일들이 플레이의 완성도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 첫째는 왼쪽에 있던 CMC가 오른쪽으로 가속을 받게 되면서 안 그래도 폭발력이 있는 선수가 조금 더 먼저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블로킹의 배정인데요. 돌아 나갔는데 크리스찬 맥캐프리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이 선수는 자신의 앞에, 바로 옆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그 선수를 지나쳐서 이선의 태클에 들어오기 위한 선수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CMC의 앞에 있던 선수가 가장 일선에 있던 수비를 막아주는데요. 그리고 가장 무겁고 블로킹 타이밍이 늦을 것 같은 선수가 깊숙한 지역에 블로킹을 해주고, 또 이 포인트가 핵심인데, 최외곽의 리시버가 자기 바로 앞에 선수를 블로킹하지 않고 이선 깊이 들어가서 블로킹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에 대한 블로킹이 아무도 없는 건데, 보통 수비팀에서 가장 태클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이 패스 수비에 특화된 코너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선수는 우리의 A급 러닝백이자 우리 팀의 에이스인 크리스찬 맥캐프리가 제칠 수 있을 거다 라고 감독이 판단을 쓰고 그에 따라 그 선수를 믿은 다음에 전술을 짠 거예요. 그리고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을 해주듯 CMC는 상대 이선 수비의 태클을 허들로 그냥 너무 손쉽게 제쳐버리고, 이 제치는 순간에 49ers의 카일 셰너엔 감독이 짜놓은 블로킹 벽을 한번 보세요.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필요한 곳을 막아주고, 그 상태로 CMC 앞에 완전 이제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면서 그대로 터치다운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음 플레이 역시나 이 카일 셰너엔의 장점과 49ers 선수들의 다재다능함이 나온 플레이입니다. 카일 셰너엔 특유의 내각 포메이션의 타이트엔드 2명, 러닝백 1명인 누가 봐도 러닝 게임인 전술이라서 수비도 최후방에 1명만 두고 최후방 수비 1명을 러닝을 보좌하기 위해 내려가서 양쪽의 코너백들이 깊숙이까지 수비하는 일종의 커브 3인데요. 셰너엔은 이를 예측이나 한 듯 완벽한 최후방 수비 1명인 전술에 대한 카운터로 나옵니다. 러닝 페이커로 라인베커들을 한 발자국 정도 전진을 시키고는 우측 리시버를 쭉 전진하다가 멈춰서 필드 우측 깊은 곳을 수비하는 수비를 묶어두고 반대쪽의 리시버가 그 뒤로 돌아나가는 전술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엄청난 공간을 보세요. 그리고 브락 퍼디의 정확한 패스까지 정말 쿼터백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쉽게 공격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전술인데, 이 플레이에서도 몇몇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러닝백인 CMC가
리시버로 뛰고 디벼스며 리시버가 또 러닝백 포지션에 있다는 건데 49ers 선수들의 다재다능함과 그걸 100% 활용하고자 하는 세너엔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되는 순간 수비의 입장에서 이 전술 또 뭐지? 맨마킹이 미스매칭이 어떻게 나지?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현재 MVP급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찬 맥캐프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모션을 시키면서 정작 플레이가 이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필드의 오른쪽에 비해 왼쪽의 수비의 시선을 쏠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 49ers의 라인맨 외에 고능을 받을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왼쪽에 4명, 오른쪽에 1명 있게 될 정도로 플레이의 거의 시작의 시점에서 수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무게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1옵션으로 생각하는 공격 루트는 필드의 오른쪽 깊숙이 있게 되니까 참 수비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플레이에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전술을 구현을 해놓고는 왼쪽에 있는 짧은 패스 플레이로 또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게 49ers거든요. 다음에는 지금 49ers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여러모로 참 많은 저평가를 받던 쿼터백이지만 지금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브락 퍼디 플레이 한번 보죠. 카우보이스의 수비는 역시나 러닝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최후방에 한 명을 두고 한 명은 앞선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비수 중 세이프티를 한 명 더 기용한 전술을 쓰는데요. 옛날에 시애틀이 참 많이 쓰던 그 커버 1이랑 커버 3의 그 장점들을 섞어놓은 전술입니다. 최후방 수비를 리시버들이 많은 쪽으로 어느 정도 치우치게 하고 앞에 선수들은 모두 다 맨투맨으로 넘긴 다음에 우측 선수들도 맨투맨으로 넘기거든요. 반면에 중간에 있는 중간 지역 수비들이 좀 역할이 어느 정도의 좀 복잡도가 있는데 이 최내각에 있는 리시버가 전진을 하다가 멈추면 그 앞에 있는 수비가 이걸 파고들게 되고 반면에 왼쪽으로 파고들면 최후방 수비가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파고들면 내각 지역에 있는 이 수비가 즉 라버 역할을 하던 이 수비가 그 리시버를 그대로 받아서 우측 깊이까지 수비를 하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플레이가 전개를 되다 보면 수비가 딱 이때 이 중앙의 수비 자세가 반대 방향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 한순간을 브락 퍼디는 절대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공격 기준 왼쪽으로 열린 몸을 회수해서 오른쪽으로 자세를 바꿔서 달리면 그만큼 시간이 들고 이 시간 동안 키틀이 수비의 뒤로 돌아나갈 거라는 걸 아마 확신을 했을 거예요. 브락 퍼디는 그대로 우월한 포켓 인증 능력을 바탕으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빈틈으로 달아나갔고 자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었던 수비의 뒤로 돌아나간 조지 키틀에게 안정적인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딱 이때 자세가 열리는 걸 봤을 거고 확신했을 거예요. 터치다운이다. 그리고 흰자 위로 수비 오는 거 느끼면서 돌아나간 다음에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모로 전술적으로 오픈인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카이 셰너헨이 맞긴 하지만 그때마다 그 키 수비수를 읽고 정확한 패스와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브락 퍼디의 가치는 49ers에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높습니다. 다음 플레이도 역시나 러닝백 2명에 타이탄드 2명을 달고 나온 49ers 상대로 러싱을 의식해 카우보이스는 최후방에 한 명만 둡니다. 근데 49ers가 여기서 또 한 번 포메이션을 바꾼대요. 타이트엔드를 반대쪽으로 옮기고 우측에 타이트엔드만 2명 놓게 되고요. 동시에 플레이 시작 전에 풀백인 유스책 또한 반대쪽으로 옮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 타이트엔드 2명에 풀백까지 있으니까 이걸 오른쪽 런닝인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정도로 참 이렇게 페이크를 잘 주는 게 이 카이 셰너헨의 작전의 참 위대함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카우보이스 수비가 이걸 인식을 해서 왼쪽에 치우쳐 있던 포메이션에서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49ers는 우측에 2명을 깊게 달리게 하고 왼쪽에서도 맥캐프리는 나갔다가 돌아 들어오고 브랜든 아이옥은 전진하다가 살짝 안쪽으로 틀어서 들어가는 루트인데 그 옛날 카우보이즈가 뱅에이시라고 부르는 루트입니다. 2명의 리시버가 깊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최후방 수비는 왼쪽으로 더더욱 쏠릴 수밖에 없었고 수비를 오른쪽부터 1, 2, 3으로 읽어서 이거는 브랜든 아이옥에 던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최후방 수비가 없어서 나쁘지 않은 의사결정이긴 하지만 라인베커인 벤더레시가 생각보다 깊게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러한 패스였는데 브락 퍼디가 정말 예술의 패스를 던져줍니다. 벤더레시 팔보다 딱 한 뼘 정도 위, 그렇다고 너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브랜든 아이옥만 딱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어마어마한 플레이 패스를 던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 박자가 맞아야 됐거든요. 수비를 읽는 빠른 판단과 패스 타이밍 그리고 정확도 세 개가 다 딱 맞아서
뒷걸음질 3번 할 동안 수비 딱 있고 오케이 내가 던질 때 어디라고 바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패스를 꽂아내야 하는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완벽히 보여주면서 이 패스는 전술도 전술이지만 그냥 브락 퍼디가 잘해낸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 브락 퍼디가 MVP급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플레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이 셔너헨 자체의 정말 전술적인 창의성과 그 엄청난 다재다능함을 활용해서 상대의 수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러닝을 의식한 채로나 뭐 이런 몇 가지의 제한된 전술로 나올 수밖에 없게 좀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변칙 플레이와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에게 혼선을 주고 그 와중에 정말 키플레이어들을 정확히 있는 브락 퍼디, 쿼터백 브락 퍼디의 조화까지 해가지고 이 어떻게 막나라는 생각이 드는 49ers의 공격진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